신인규의 아침 저널 3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이 되면서요.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또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님과 최근 여론 동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로도 리하님께서 키우자 신인규의 아침 저널을 멋지게 판 넓혀 키우자라고 해주셨고요. 예, 우리 배추도사님하고 무도사님 함께한다는 야채 코너 우리 KT25님께서도 아주 재밌는 이런 댓글들도 주고 계십니다. 몸에도 좋은 거예요, 야채니까. 아 좋죠. 예, 야채도 좋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 두 가지인데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 지난 6일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조사이고요. 또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는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4일 파면 이후 오후 12시 45분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두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하고요. 또 정권 연장 교체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함께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뉴스원이 의뢰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1, 민주 43, 12% 차이 나고요.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국힘 33, 민주 44, 여기도 11%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에 대한 정권 교체 이 비율도요. 뉴스원이 의뢰한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 36, 그리고 정권 교체 53,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35가 정권 연장, 56이 정권 교체, 한 20% 정도 지금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 이건 서울경제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재명 40, 김문수 7, 홍준표 4, 한동훈 4, 오세훈 3, 이준석 2, 조국 2.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뭐 월등히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이 조사를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했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상당히 그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정당 지지도도 정당 지지도인데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중도 성향 중에서는요. 이게 더 큰데요. 뉴스원 갤럽에서 연장이 36, 교체가 53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격차 큰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연장이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체해라, 정권 교체해라가 60일입니다. 중도에서요? 중도에서요. 그러니까 34%포인트 격차이고요. 서울경제 갤럽에서는 더 심한데요. 중도에서 24대 64, 64%가 교체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포인트 격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극복이 잘 안 돼요. 이 정도의 큰 격차가 나와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굉장히 다른 무엇인가를 꺼내놔야 돼요. 인물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 그 경선 룰도 마찬가지고요.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상상도 못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민심을 이게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더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일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이 보면은 이러면은 정말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고 그게 물론 이재명 캠프 쪽에서 꼭 좋은 그 어떤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 많이 분발해야 되고 시간은 없는데 굉장히 분발해서 쫓아가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배종찬 소장님 이게 지금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도가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창조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 근데 시간은 짧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그 가능성이야
유권자와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부분을 좀 대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 지금 이 여론조사들은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또는 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같은 경우에도 탄핵 프레임이잖아요. 탄핵 국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에게 또 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있지만 거의 뭐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는 모든 시선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신임 경영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이 탄핵 프레임에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이 민주당이 잘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의 아주 호감도가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만약에 이 탄핵 프레임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는 그런 적극적인 이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면은 이건 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근데 핵심은 이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이재명 대 이재명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 전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뭔가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예. 미래 프레임, 반도체 프레임 또는 자동차 프레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고 싶은 것이 또 민주당의 판단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느냐 또는 국민의힘 후보가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달려 있겠죠. 못하면 이 국면에서 못 벗어나는 못 것이고 벗어나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도 정말 적은 비율이지만 열려는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럼 양자 대결을 한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뉴스원이 의뢰한 이제 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대표랑 이제 붙여본 겁니다. 여당의 이제 주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김문수 후보 대상으로 했을 때는 55대 35,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20%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랑 붙이면은 52대 36, 조금 차이가 줄어듭니다. 오세훈 52대 37, 한동훈 52대 31, 여전히 2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안철수 51대 34, 유승민 49대 32. 차이가 가장 줄어들기는 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와 했을 때는 가장 차이가 줄어듭니다만은 그래도 17% 차이가 나고요.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 결과로 봐도요. 이재명, 김문수 53대 35, 홍준표 52대 38, 오세훈 51대 37, 14% 차이 나고요. 한동훈 52대 32, 20% 차이가 납니다. 이 양자 대결 조사 결과 우리 배종찬 소장님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전히 탄핵 국면의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이유는 그래도 중도층 확장성을 따져놓고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클 거예요. 저 네. 얘가 정정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가장 적은 격차는 아니고요. 오세훈, 홍준표와 가장 적은 격차다. 요건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3% 차이. 근데 예, 이제 가장 적은 격차입니다. 격차를 이야기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내려오는 걸 보면은 조금이라도 다른 후보에 비하면 그래도 좀 40%로 내려온 건 유승민 전 의원과 붙을 때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선출 가능성을 따져보자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과히 높지는 않은 편인 거죠. 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유 전 의원의 경쟁력이 다소 이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룰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지금 이렇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탄핵 국면 플러스 국민의힘 후보 내에서도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한 지지층 내의 결집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이 해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연 뭐 여기에서는 부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희망 회로가 이제 작동되는 건데 지금의 탄핵 국면이 그대로 프레임으로 전개된다면
이 구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이야기한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우려 사항을 뭐 미국과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들 작동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걸 거예요. 프레임이 전환될 수 있느냐. 어떤 후보일지라도 그게 가능하면은 이 구도가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2달 내에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 구도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대결을 했을 때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는 49대 32로 이재명 대표가 40%대로 내려온다. 요 얘기와 방금 배 소장님 말씀 주신 그 말씀 뭐 다 같이 합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유승민 주자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간다면 이게 변동 가능성을 가장 크게 만든다. 변동성을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이것과 반대로 아까 배 소장님은 이게 탄핵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념 프레임을 갖다 적용을 하는 거죠. 탄핵 프레임이기도 하겠지만 김문수 장관이 출마하는 경우는 55대 35로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더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득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목도를 올리고요. 그 선명성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처럼 중도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주자가 나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40%대로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로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러면 탄핵 프레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념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중도 프레임을 좀 더 중도 소구력이 강한 그런 인물을 내세울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완전 국민 경선제 정도 되더라도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라는 거거든요. 그 방식을 일부 취한다 하더라도 100% 국민 여론조사를 만약에 취하겠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처럼 중도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제 대선의 국면이 가다 보면 조금씩 더 안개가 좀 거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